2교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은 국방 관련 발명 특허 추론입니다. 그죠? 국방 관련이죠. 그래서 이 당연히 국방 관련이니까 여러 가지 비밀 보호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국내 특허 출원에 관해서 외국으로 특허 출원하는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안 되도록 되어져 있고 금지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그 특허 출원에서 이제 비밀로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보통 공개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비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특허 부여를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게 할 수도 있겠고 권리 수용 가능 이제 권리를 갖다 수용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권리 뭘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국방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그죠? 뭐 한다. 그죠? 정부가 보상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예,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하나 보자면은, 국가법령센터에 와보죠. 국가법령센터 와가지고, 그죠? 지금 뭐 특허법 지금 검색되어 있는 상태겠죠. 특허법에서 이 안에서, 그죠? 컨트롤 F 눌러서 41조 찾아가겠습니다. 41조. 41조 찾아가겠습니다. 네, 41조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41조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죠? 41조 다시 위로 예. 41조가 얘기되는 건데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의 특허 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비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고 특허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 발명이 그죠? 국방이 전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이게 이제 그 일반인들이 발명한 거라면 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밀을 취급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걸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외국에 특허 출원을 못하게 했는데 그걸 해버리면 하려고 시도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 이 그 검색란에다가 우리가 지금 검색을 해봤던 국방 관련 국방 관련 특허 출원을 갖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국방 관련 특허 출원 한번 적고 검색을 한번 해보죠. 그죠? 법령은 일단 없죠. 국방 관련 특허 출원 자치법규 없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가보죠. 그죠? 국방 관련 특허 출원 와서 행정규칙을 오니까 첫 번째가 뭐냐 국방 관련 특허 출원의 분류 기준이라고 되어져 있죠. 눌러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쭉 적혀져 있는데 밑에 보면 그죠? 요 별표 1이 보면 여기 IPC 분류법 있죠. 분류법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눌러보면 됩니다.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조금 그러니까 말로 좀 표현한다라면 뭐 잠수함이나 장갑차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술, 기계 관련 기술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폭약을 만드는 거라든지 화공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한 분류가 11개 정도 됩니다. 그 분류를 갖다가 뭐 한다. 특허를 받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즉, 그 심사관이 이제 국방 관련 특허라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시면 보고 됐고요. 뭐 국방 관련은 뭐그 정도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해서 발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발명이라는 것을 접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접할 때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발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직무 발명은
이제 직무에서 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발명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발명하는 거. 그러니까 종업원이나 법인이나 공무원이 발명하는 것이 이제 어떤 범위에 기속되는 것을, 단체의 범위에 기속되는 걸 갖다가 직무 발명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말도 알아놔야 돼요.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자유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직무 발명, 그죠? 자유 발명한 사람은 뭡니까? 개인 발명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는 직무 발명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이제 발명을 하게 되는데, 그럼 회사 내에서 발명을 하면 내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죠? 어떻게 한다? 나는 발명자지만, 그죠? 뭡니까?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권리권자는 누가 된다? 그죠? 그 단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발명만 하면 끝나는 거. 나는 권리권자도 안 되고 그냥 발명만 하면 이게 명예직이냐, 명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직무 발명의 핵심은 뭘까요? 보상제도입니다. 보상제도. 그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직무 발명의 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영을 하는 걸 특허 경영이라고 하겠죠. 됐죠? 이 특허 경영의 이제 핵심이 뭐냐 하니까 직무 발명, 즉 보상 제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발명을 하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수를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것 중에 가장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발명을 할 일이 좀 많을 텐데, 그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직무 발명의 정의는 뭐고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직무 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죠? 하여튼 종업원 등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업원 등이 뭘 한단 말이고. 그 직무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죠. 그죠?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구간사회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죠? 자기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원이라든지 혹은 종업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기자재도 대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명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회사 내에서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건 회사 내에서 그죠? 업무 범위라는 거죠. 창작된 기술적인 발명을 얘기한다. 그죠? 그러면 직무 범위와 관계없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자유 발명이 되는 거죠. 자유 발명이 되는 거죠. 내가 아이스크림 회사를 다니는데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관계된 어떤 특허가 생각났단 말이죠. 뭐 획기적으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데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이제 뭐 하는 거지. 이런 포장재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유 발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거를 갖다 발명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계속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업무적으로 했다라면 그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개인적인 발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통상실시권을 갖는데 그 통상실시권이 어떻다? 무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상실시권을 갖는 거죠. 통상실시권을 갖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으로 이제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걸 갖다 이제 뭐라니까 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업으로 실시할 수 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으로 사업으로 그러니까 영리활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직무 발명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직무 발명을 했을 때는 그죠? 이제 직무 발명, 그죠? 직무 발명에 대한 또 다른 정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 거죠. 하여튼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관한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걸 만들어 어떻게 된다. 그죠? 요 말이 또 중요한 말이었죠. 아까 중에. 그죠?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사용자 등은 회사죠. 회사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뭐 한다?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봤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펜이 다시. 자, 나카무라 아니죠, 그죠? 니체 화학공업이죠, 이거는, 그죠? 니체 화학공업에서 나카무라 슈지라는 이제 노벨상 받았습니다. 93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를 만드냐니까 청색 발광 다이오드를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청색이 없었던 거죠. 다이오드가 청색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이게 뭐 도배성 만들까 생각하는데 이렇죠. 우리가 그 삼원색이라는 것이 RGB라고 하죠. RGB. 그죠? 그래서 RGB라고 하는데 요 R이 레드고 이 G가 그린이고 B가 블루겠죠. 그죠? 이 블루인데 이게 없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들 세 개를 섞으면 뭐가 나오죠? 백색이 흰색, 백색이 나오죠. 백색. 그죠? 백색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우리 백열등이 있었죠. 백열등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백열등이 있단 말이죠. 형광등 같은 거 백열등, 그죠? 형광등. 이것도 전구 처음에 만든 것보다는 그 전력 소비가 좀 작긴 한데 좀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얘를 갖다가 해서 이제 LED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LED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제 LED를 하려면 이게 백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카무라 슈지가 뭘 만들 때까지는 청색을 만들 때까지는 입히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한 발명이죠.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3년에 뭘 받았다? 노벨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제 뭐 니치아 화학공업이 연 10억 달러의 매출을 했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그죠? 나카무라 슈지한테는 2만 엔 준 겁니다. 2만 엔. 23만 원의 경력금을 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카무라 슈지는 어떻게 했느냐니까 퇴사를 했죠. 퇴사를 해가지고 니치아 공업한테 뭐 한다?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2,300억이었는데 항소심 하고 쭉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 한다? 100억을 받고 화해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발명자가 직무 발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보상이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는 이런 일들이 이전에는 많았죠. 자기의 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고 그것이 이제 외부 매출로 바로 나타내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뭐 회사 내부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고 이제는 거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되고 그럼 이런 경우만 있나? 이제 발명자가 직무 발명자가 손해 보는 이런 경우만 있나? 그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A 회사의 연구 부서에서 일했죠. 그래서 모든 지원을 받아가면서 뭔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갑이 퇴직을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벤처 기업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A 회사에서 하던 걸 가지고 자기가 뭐 했다? 자기가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노? 라는 거죠. 그러면 A 회사는, 이전 회사는 특허가 나온 후에는 알았겠죠. 우리 종업원이 했을 때 만든 건데, 이걸 갖다 자기 특허를 냈다. 그래서 이 특허권 이전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갖다 뭐 할 수가 없다.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하던 건데 그거 갖고 나가서 했다. 이런 증명을 갖다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실제적으로 연구 일지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연구 일지를 갖다가 연구 일지도 좀 쓰고 여러 가지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절차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절차들을 갖다가 전부 뭐 해야 된다? 기록해야 되는 거죠.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요새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그죠? 여러 가지 한국 메모리 관련, 그죠? 뭐 기술들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퇴직한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임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을 중국에서 이제 빼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예전부터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전 거기서 만들었던 이제 직원들도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하죠. 뭐 한 5배 줄게. 당신 받는 급여가 5배 줄게 온나?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걸 하나하나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 물리는 관계라고 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증명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 됐죠? 그럼 예방 조치가 뭐고 하니까는 일단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연구 성과를 그죠? 작성을 하면 작성. 어떻게 작성하고 그걸 갖다 확인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 업무일지를 만들어 갖고 이제 쭉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서약서도 있어야 되겠죠. 비밀 서약서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부로 노출하지 못하는 보안 조치도 강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뤄진 발명은 전 사회가 승계한다는 규정도 준다.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서약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직 금지 약정. 그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전직을 갖다가 금지를 해가지고, 그 금지된 전직에 따라 가지고 내가 다른 회사에 5년이든, 뭐 3년이든, 뭐 할 수가 없다. 그죠? 어, 갈 수가 없다. 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재판, 심사 심지기한이 1년인데요. 1년인데, 그죠? 이제 그 전직을 갖다가 이제 못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 보상을 마련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약정에 의해서 조금 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거죠. 회사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죠? 하나의 특허가 그죠? 우리가 그 직방 받잖아요, 직방. 그죠? 그럼 직방 받기 때문에 그 대표라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종업원이었다라면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제목이 뭡니까? 외양간 미리 고치기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외양간을 고치자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제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이 성향이 두 개가 있겠죠. 하나는 외양간을 갖다가 시스템으로 계속 부수면서 새로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원래 있던 외양간을 갖다 계속 고치면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업무에 따라 틀릴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이 좀 쉽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좋아지는 게 나빠지는 거는 다 알고 있죠. 뭐가 나빠집니까? 나이가 들면 그죠? 좀 뭐라고 할까?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건강 상태도 안 좋고 근데 그 나이가 들어서 좋아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죠? 뭐냐니까 어떤 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갖다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이 듦에 어떤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 갖다가 외양간을 갖다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지 어떤 외양간을 갖다가 튼튼하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이제 뭐니까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고 적음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직무 발명을 그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하니까, 직무 발명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자한테 뭐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되죠. 근데, 그,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서로 알릴 때는 내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 이런 거 말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난다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문서로 알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업원 등이 직무 발명을 했으면 지체업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줘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 다 문서로 하죠. 그죠? 공문을 날리기도 하고 협조 공문 같은 거 옆에 부서에다 날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시도 결제에 따라서 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뭐 해야 됩니까?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법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된다. 어떻게 될 이제 이 발명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죠. 뭐 때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그저 권리 승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뭐 별거 아닌데 안 하겠다, 뭐 의미도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발명자인 그 종업원 동의 없이는 뭐 한다? 통상 실시권을 누릴 수가 없다. 그죠? 원래 뭐가 해야 되는 거다? 통상 실시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알려야 된다. 뭘로? 문서로. 그 다음에 4개월 이내에 역시 문서로 알려야 된다. 사용자도, 종업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기한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그러면 이제 하면 어떻게 되노? 하니까는 이제 이런 거겠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직무 발명 보상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볼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특허 변경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그죠? 어, 이제 이제 특허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기업하고 뭐 그죠? 종업원 원이 있겠죠. 종업원은 전체를 갖다가 뭐 임원이든 그 직원이든 연구원이든 그걸 다 종업원이라고 전부 다 통합해서 칭하는 겁니다. 칭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이 종업원한테 만든 것을 가지고 뭐를 줄까요? 보상을 해줘야 되죠. 보상.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직무 발명 보상금은 그죠?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이다. 연 500만 원이죠. 그래서 비과세라는 것이 뭐냐니까 그죠? 요 직원한테 준 이 돈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자기 이 종업원 입장에서 받은 걸 갖다가 500만 원까지는 과세가 없습니다. 과세가. 그죠? 과세가 없으니 세금이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좀 중요한데, 그죠? 이제 그게 비과세란 말이죠.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한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 비과세를 뭐 할 수 있다? 그죠? 손금 처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거의 거꾸로 썼네요. 자, 요거는 이제 종업원 입장이고, 뭐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은 송금 처리한다. 그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 송금이라는 게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 처리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다라는 거죠. 그럼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업체 이름을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모기업이라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모기업 2015년
글자가 모, 모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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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매출을 갖다가 130억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특허 기여도가 60%, 60억인 거죠. 60억.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특허를 해가지고, 원래 있던 그 매출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그 중에 60억이 아마 새로운 특허 때문에 됐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중에서 1.5%를 자기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기 좀, 이게 그 기본적인 건 있지만, 어쨌든,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설정했습니다. 1.5%.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니까 9천만 원 설정했죠. 그래서 그 9천만 원을 설정해가지고, 이제 발명한 게 연구실에 8명, 8명이 쓴 거죠. 이 8명한테 9천만 원을 지급한 거죠. 그죠? 그러면 기업인 법인은 어떻게 되노? 하니까는 이걸 갖다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비용 처리. 9천만 원을. 그죠? 이 8명은 비과세 처리하는 거죠. 단 한도가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만. 그죠? 좀 더 냈겠죠. 비과세 처리 다 안 된 부분들은 뭡니까? 세금을 냈겠지만 어쨌든 그래야 된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비용 처리라는 게 뭐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그죠? 나중에 법인세에서 그를 갖다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있는데 그죠? 이 매출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비용들이 막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든다는 것은 나중에 뭐 한다? 세금을 갖다 부과할 때 비용은 뭘 하지 않는다. 그죠? 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일탈 기업에서는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일탈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뭐 자동차 같은 거 리스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그죠? 그 어떤 기업에서 매출 130을 달성했는데 특허 기업도 60억을 받았다 하면 자기가 1.5% 직무 발명 보상금 더 높일 수도 있겠죠.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죠? 근데 한도는 있습니다. 그 최소 한도도 있고 최소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9천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8명한테 줬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누구는 법인 기업체는 비용 처리하고 개인은 비과세 처리한다. 됐습니까? 아직 사회에 안 나가니까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서 해보면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뭐 내가 일탈로서 세금을 줄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하지만 이제 하다 보면 그 내가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못 줄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뭐 연말정산 같은 거 있겠죠. 연말정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하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도 좀 하고 해야 된다. 뭐 지금은 뭐 사회에 나가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해야 될 것이 많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직무 발명에 대한 통상 실시권은 어떻게 한다? 그죠? 아까 말했듯이 종업원들이 특허를 받았거나 받은 게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뭐 한다? 통상 실시권을 받는다. 그래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도 있겠고, 그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해가지고 기업이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용자 기업이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죠. 됐죠? 대학교 등 교직원도 직무 발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무 발명 그 전담 조직 소유가 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그 다음에 이 이제 국유나 공유가 될 때는 특허청장이 관장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 정무대 강제 규정, 예. 직무와 관련 없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그죠?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직무에 대한 발령에 대한 보상금은 보통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책정된 보상 기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따라 가지고 많이 하고, 이제 좋은 의견 정치도 하고, 내가 이렇게 밤낮 했는데 이거 너무 작게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뭐 거꾸로 내가 행업에서 너무 많이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겠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출연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아직 안 했어요. 회사에서 일부러 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출연 포기를 하든지 취하를 하든지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상액은 이제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다면 정원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직무 관련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당연히 직무 발명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직무 발명에 관한 벌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를 갖다 위반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그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됐죠? 자, 어쨌든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다? 종업원의 퇴사에 대비해야 된다. 그죠? 직무 발명에 대한 그 대비책입니다.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연구 내용 비밀 유지하도록 서약해야 된다.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진 발명은 전 사용자가 개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해야 되고 일정 기간 경쟁 없이 전직을 금지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이제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가지고 회사를 가게 되면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 갖다가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평생 좀 알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기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보면 이 사회에서의 겪는 기쁨이 학교에서 겪는 기쁨보다 더 클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